AI와 독서라는 키워드를 놓고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리고 뭐 기계와 사유 같은 대척점에 있는 단어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빠른 속도와 느림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독서의 시작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자의 발명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일단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로 밝혀진 것은 기원전 3,500년 전 수메르의 세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점토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쓴 것이 첫 번째 문자인 거죠. 근데 문자가 있다면 당연히 읽는 행위도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뭐 갑골 문자라든지 뭐 대나무에 쓰는 글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물성들이 있었을 거고요. 종이가 발명되면서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종이책의 시대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잉크라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전자책으로 읽는 전자책 독서도 시작이 됐죠. AI 시대의 독서는 어때야 할까요?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성은 굉장히 변화했지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는 한 번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그럼 인간의 처음은 언제였을까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학명이 정해져 있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상하고 믿는 능력이 있는 현생 인류를 뜻하는데요. 석기 도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다가 어느덧 AI 시대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AI는 정보에 강하고 인간은 의미에 강한데요. 그 차이가 더 깊은 독서 경험을 만들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가 속도를 제공한다면 인간은 더 느리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독서는 굉장히 다른 개념 같지만 결국에는 양립하면서도 더 높은 통합으로 더 좋게 독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2024년에 처음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어떤 기술을 쓰는지 뭐 어떻게 실행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커머스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 싼 가격,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배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두 번을 넣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책을 잘 고르고 책을 잘 읽고 잘 리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AI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본업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더 잘 고르고 그리고 더 잘 읽고 더 잘 리뷰하게 하는 것들에 최우선을 좀 다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그뿐 아니라 각자의 시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좋은 파트너를 좀 찾아서 협업을 통해서 윈윈하는 상생 모델도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제공했던 서비스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AI 스마트 키워드라는 서비스를 선보였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는 구독자들의 찐 리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터넷 서점에서는 그냥 책을 사버리면 끝나지만 저희는 구독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리뷰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의 찐 리뷰나 책 소개, 작가 소개, 그리고 출판사 서평 같은 공개되어 있는 메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긍정, 부정, 감정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면서 맥락 있는 추천을 좀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여러 키워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되게 스릴러적인 물이 있을 수도 있고 판타지물일 수도 있고 뭐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책 선택에 조금 더 책을 더 잘 고를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저희가 한번 기여하고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TTS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셀바스 AI의 딥러닝 기반 셀비 딥 TTS 온 디바이스라는 솔루션을 탑재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TTS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만 왜 AI TTS냐라고 하면 이 음성 합성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억양이나 그런 발음까지 모방한 음성으로 되게 자연스러운 듣는 독서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에 특화된 형태의 기능 고도화를 준비 중이기도 하지만 종이책에서 전자책, 전자책에서 AI로 내는 끊임없는 독서 경험을 저희가 제공하고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기능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페르소나 챗봇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챗봇의 작가나 도서 주인공의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페르소나 챗봇을 선보였습니다만 그 쇼펜하우어를 모방한 쇼펜하우어 챗봇이나 그 장르물을 가지고 만들어봤던 참아주세요 대공이라는 이 챗봇이 굉장히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독서가 어려운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락인 효과가 크다라는 저희 나름의 레슨런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마인드로직의 AI 페르소나 챗봇 솔루션을 활용해서 저희와의 연계형으로 커스텀한 부분입니다. 외부 고객의 AX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1년 동안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 내부의 AX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밀키트라는 사내 챗봇을 구성했는데 어떤 하나의 AI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내부망에다 구축을 해서 보안 측면이나 업무 생산성 측면에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부분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메일 작성이나 문서 작성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사내 문서 서칭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내 메신저를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저희 AI 밀키트를 탑재해서 여러 가지 점심 메뉴도 선정해 본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해 본다던가 하는 형태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써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도입만큼 중요한 것은 인식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밀리 식구들이 다양한 AI를 써보면서 더 좋은 AI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원전 3,500년 전까지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좀 해봤었는데요. 다시 현재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2년 주기로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2023년 자료입니다. 일반 국민의 월 평균 독서량은 0.4권이라고 하고요. 저희 밀리 구독자는 월 7권 정도 독서를 하고 계시는데요. 독서 장애 요인으로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자료고요. 이 수치에는 웹소설 같은 장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반권이면 많이 읽는 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웹소설이나 장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분량들이 짧게 이어져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평균이 이렇게 낮은 것이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독서 실태가 낮은 게 그 개개인의 문제일까요?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봤고요. 독서에도 라스트 마일이 있다고 봤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란 주로 모빌리티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지하철에서 집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거리, 그 대중교통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독서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다양한 독서 구간마다 포기가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실제로 책을 고르려고 할 때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국민독서 실태조사처럼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정말 없으실 수 있죠. 그리고 막상 이 책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보니까 찾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아니면 되게 독서 후 독후감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시간도 없고 무슨 책인지 남는 것도 없어서 기록하지 않으면 그 책은 그냥 어떤 시간만 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라스트 마일을 좀 해결해 봐야겠다, AI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오픈 베타로 선보였고 6월 말에 정기 오픈 예정인 AI 도파민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AI 챗봇과 함께하는 대화형 독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I 도파민이란 책을 되게 깊이 읽게 읽는다는 도파라는 단어와 게임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아이템을 수집하는 파밍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AI 도파민과 함께라면 책을 되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책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저희의 생각을 좀 담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독서는 읽거나 듣거나 하는 그냥 단방향의 독서였는데 저희는 AI와 대화하며 경험하는 양방향 독서로 확장해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서 도서 추천을 받으면서 독서로의 구독자 행동을 또 유도하고 책을 읽으면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또 독서 후에 인사이트까지 남길 수 있도록
그 독서 경험의 전반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추천 도파민으로 시작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찾는 페이지를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발췌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AI와 대화한 내용들은 인사이트로 따라 남겨주는 독서 경험의 한 사이클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분절전 독서가 아닌 상호 유기적인 대화형 독서로 독서 경험이 진화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일 때는 이 책을 읽거나 이 책을 들으세요. 부동산이 궁금하다면 어떤 게 궁금하세요? 딱 이 세 권부터 시작하세요. 라든지 질문한 부분은 책의 몇 페이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가서 읽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한다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저하고 대화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쉽게 기록하세요.처럼 독서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독서가 결국에는 일상이 되고 취향이 되고 습관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2025년에 그려나가고 있고 그려나갈 독서는 독서 경험 전반을 혁신하는 대화형 AI 독서 메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도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AI 서비스를 단절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들에 되게 치중을 했는데, 저희가 AI들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AX들을 진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행동을 바꿔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독서 경험 전반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대척점이나 이전에 변화하지 않는 독서 경험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근데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I가 답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질문도 잘 할 수 있고 그 대답에서 옳은 대답인지 아닌지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걸 잘 하려면 독서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합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숏폼과 숏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다시 책이나 이야기 같은 본질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야기의 원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위해서 AI를 많이 써보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려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리의 서재가 AI 시대의 독서 메이트로 또 모든 독서의 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